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자리인데, 특히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G20 정상회의 일정 그리고 참가국들 네. 또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G20 정상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28일 그리고 29일 토요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의 홍보회장으로 집중적으로 좀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최국 일본의 가장 큰 이번 G20 정상회의의 목표는 이 도쿄올림픽이에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홍보를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고요.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 홍보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숫자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데요. 일단 기존의 G20 회원국이 참가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터키, 사우디, 그리고 유럽연합, 개최국 일본까지 이렇게 20개국이고요. G20 이 정상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G20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구촌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G20 이 회원국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리고 G20 이 회원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85%. 그러니까 교역량, G20 국가들의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의 8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G20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그대로 전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 G20 정상회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국 자격 이번에는 이제 오사카에서 열리니까 일본이 의장국 자격을 얻게 됐는데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초대한 국가들은 네덜란드, 베트남, 스페인,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베트남, 스페인, 싱가포르는 G20 국가들은 아니지만 초청을 받은 초청 자격으로 참가하게 됐고요. 그밖에 주요 지역기구 수장국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아프리카 연합 그 지역기구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국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참가하고요. 아세안 동남아시아 연합이죠. 아세안의 의장국은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 정상도 참가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현재 칠레가 수장이기 때문에 칠레 정상도 참여하고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기구는 세네갈이 또 의장국이어서 세네갈 정상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역시 일본이 이번에 도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홍보가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IOC 위원장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국제기구들 수장들도 참가하는데요. UN 그 사무총장 오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 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 세계은행 총재도 오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장도 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정상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국가들, 주요 지역기구 수장국의 또 리더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들 리더들이 다 합쳐서 이번 오사카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총 38개 국가 의 정상 또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수장들이 참여하니까 그야말로 다 모이는 거네요. 전 세계로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다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 의제가 항상 이 G20 정상회의에 있게 되는데 이번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고용, 개발, 여성, 국제보건, 환경, 에너지, 혁신, 글로벌 경제, 무역 투자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의장국인 일본이 설정한 의제들이에요. 그래서 의장국이 의제를 설정할 수 있고 의장들이 이런 의제를 설정하지만 그러나 이제 개별 정상회담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별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현안들도 다뤄지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죠.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미중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단연 중요하죠. 이 미중 무역 분쟁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실무자들이 접촉을 갖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어떻게 논의할 것이고 뭐 합의할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논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과연 해소될 것인가 이게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고요.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주요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한일 정상회담은 안 열리는 것으로 오늘 나왔죠. 그다음에 한국 입장은 일본하고 뭐 필요 없어. 너네들이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뭐 일본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본은 뭐 자기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굳이 뭐 한국 입장에서 아쉬울 거 전혀 없다. 이게 이제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G20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통해서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은 만나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정상회담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한번 열렸죠. 이명박 대통령 예, 때. 네, 그때도 한번 열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열렸던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제 그 미중 네. 이 정상들이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특히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방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북한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지 여기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네. 우리 뭐 한국이나 또 여기 계신 한인 분들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관심거리잖아요. 그래서 미중 정상이 만나면 아마 경제 문제로 무역 분쟁 문제로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이 북한 핵 문제도 좀 다루지 않겠는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지금 홍콩 민주화 이 홍콩 그 시위 사태까지 벌어지고 미국이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뭐 남중국해 문제에 거기에 홍콩 시위까지 다 다룬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굉장히 수세에 몰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세에 몰릴 때 적절히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비장의 뭐 무기라고 그럴까요? 카드가 북한 핵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직접 북한 평양까지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메시지까지 이제 가지고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세워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딜을 좀 조금이라도 좋은 딜을 얻기 위해서 아마 적절하게 그걸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무슨 북한 핵 문제 다루겠느냐 할 수 있지만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이 시간에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G20 정상회의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미중 정상이 무역 분쟁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북한 핵 문제 얘기도 할 것이다. 홍콩 얘기랑 남중국해 얘기할 때 북한 핵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런지 그리고 정말 이 구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가게 되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되기는 것은 좀 어렵죠. 뭐 네. 힘든 거죠. 그렇죠. 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또 막상 그때 닥쳐가지고 깜짝 쇼처럼 뭘 터뜨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보도라든가 또 공식 발표를 보면 일단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 가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DMZ에 가고 거기까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네. 그 이상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요즘번에 한국 갔을 때도 사실은 판문점을 가려고 했다가 그렇죠. 날씨가 나빠서 네, 헬리콥터가 안 떴죠. 안 떴죠. 떠서 가다가 도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아마. 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사실은 뭐 대단한 건 없었고 그냥 둘러본다는 거 이상의 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번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DMZ에 가게 되면 설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언가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네, 뭔가 연설을 하면서 좀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 G20 정상회의가 먼저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얘기가 잘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얘기가 잘 안 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틀어지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기분이 잡칠 거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이 북한 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미중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느냐 잘 못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DMZ 방문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 대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시진핑 주석이 들고 갈 것이라는 그 소위 얘기하는 김정은의 메시지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메시지여야 될 텐데 그건 양정상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라는 게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상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뭐 그런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번 그 한국 방문 당초 예상처럼 뭐 김정은을 만나는 정도까지의 깜짝 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좀 보따리를 풀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인들이 관심이 있는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야기가 좀 끝나 봐야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G20 정상회의 뭐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끝나니까 뭐 시진핑 주석과 지금 금요일 날 만날지 토요일 날 만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만남 그리고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잘 안 됐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게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급격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의 지금 태도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일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오고 분위기가 돼야 한국에 와서도 많은 것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도 하고 좀 풀어놓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중국을 더 조일 거예요. 압박을 가할 텐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 핵 문제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요. 지금 오늘도 보도 나온 것을 보면 남중국해에 한국 군함 파견을 함정 파견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신문이 보도를 했죠. 일본 신문이 중국 신문. 중국 신문. 근데 한국이 뭐 거부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지금 미국과 중국 싸움에 함부로 끌려 들어갔다면 큰일 나니까 뭐 당연히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미국이 또 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의 동참을 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잘 돼야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도 가벼울 것이고 발걸음도 가볍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본인이 원래 그 구상했던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중국과의 대화가 틀어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은 G20 정상회의가 일단은 중요하다. 그거를 먼저 봐야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지금 북한을 방문한 것도 하나의 지금 카드를 갖기 위해서 사실 방문했던 것이고 뭐 시진핑으로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인데 무역 협상 잘 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도 하나의 카드로 쓰려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이 지금 북한 문제도 지금 이게 같이 묻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좀 가늠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바라는 상황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 그 자체로서 집중을 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국 문제에 이렇게 엮어지게 되면 좋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그렇게 됐고 특히 이 G20 정상회의와 한국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적어도 이번만큼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그리고 뭐 북한 핵 문제 떠나서라도
미중 정상이 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정도쯤이 왔으면은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야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타협하는 모습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다시 한마디 또 우리가 또 이 얘기를 또 이렇게밖에 끝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중요한 주가 없어요. 예, 최근 들어서.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